신뢰할 수 있는 바른 정보, 바른 장례 진행자 서혜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김태우 대표님, 이PD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장례 준비 체크사항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장례를 준비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급작스럽게 누가 돌아가셨거나 준비할 시간이 없이 뭐 가족이나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는 준비할 시간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 일주일 정도, 한 10일 정도 내외를 장례를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전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장례를 준비한다라는 게 굉장히 무리한 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례를 10일 정도 혹은 일주일 정도 앞둔 상태에서 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 체크리스트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첫 번째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는 빈소입니다. 빈소, 즉 장례식장. 장례식장, 그죠? 네. 빈소를 결정하는 게 저희는 뭐 생각하다 보면 그냥 돌아가신 직후에 어디에 차릴지를 바로 그냥 결정하면 될 거, 그럼 그때부터 생각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빈소를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죠. 빈소를 이제 미리 준비할 수는 없어요. 예약을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러나 이제 A라는 1순위, A라는 장례식장에서 우리는 장례를 칠 거다. 하고 싶다. 하고 싶다. 아니면 1순위가 안 된다 그러면 2순위 정도를 생각을 해서 이 유가족들이, 직계가족들이 의견을 모아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는 A라는 병원에서 돌아가셨다 그러시면 무조건 고인을 A라는 장례식장에다가 모셔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돌아가실 그렇죠. 때에는 네. 바로 같은 근데 곳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도 그래요. 그렇게 하죠. 네. 그러니까 앰뷸런스로 고인을 모시고 다른 병원, 다른 장례식장으로 이송을 못하는 줄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이송하는 걸 알고 있지만 이 돌아가신 고인을 여기에서 저쪽으로 또 이송하신다는 게 또 마음이 불편해서 그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살고 있는 지역, 우리가 조문을 부고 소식을 알렸을 때 조문 오시는 분들의 어떤 뭐 교통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좀 보고 우리는 1순위로 어떤 빈소에 어떤 장례식장에다가 우리가 빈소를 정한다. 2순위는 어떻게 한다라는 걸 좀 의견을 모아 보시면 좋고, 요즘 부쩍 지금 겨울철이기도 하고 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장례 빈도수가 좀 많아졌어요. 저희가 지금 촬영 날짜가 2025년 2월 중순에서 하순 넘어가는 기간이거든요. 날씨가 굉장히 추웠었고 또 독감이 많이 돌았던 시즌에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작년에 비해서 한 달에 전국적으로 돌아가시는 사망자가 3,000명 정도가 늘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PD님한테 저번에 얘기했지만 100건의 장례가 하루에 났을 때 수도권에 밀집되는 게 60에서 65%라 그랬잖아요. 그럼 3,000건의 60에서 65%가 예전에 비해서 똑같은 시기인데도 예전에 비해서 장례가 많아진다 그러면 그만큼 화장장이나 장례식장 안치실이 모자라다는 거죠. 그렇죠. 대충만 생각해도 하루에 한 5, 60건은 더 늘어난다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빈소를 차릴 거냐라는 거는 제가 볼 땐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논의하신 다음에 만약에 고인이 안 돌아가시면 너무 감사한 일이니까. 그럼요. 그런데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서 어느 빈소 위치를 정해놓는 건 당연히 중요하겠다 싶긴 할 것 같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전화번호도 좀 확인해 놓고 전화해서 뭐 빈소의 뭐 가격이라든지 평형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알아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네. 두 번째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는 영정사진입니다. 어떤 면으로 좀 이렇게 흔하다는 생각은 있긴 한데 영정사진이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하겠죠. 예전에 매장 문화를 많이 하거나 그럴 때는 윤달에 영정사진을 준비해 놓으시기도 하고 수의도 준비해 놓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고인이 되실 분이 직접.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오래 산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래서 많이들 준비하셨는데 요즘 이제 80, 뭐 90 이런 분들이 간혹 가다가 영정사진을 건강하시니까
준비를 안 해놓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가급적 요즘 고인의 연세가 80이나 90 되셨는데 뭐 60대 사진을 갖다가 놓는 거는 또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차이나 나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영정 사진을 좀 밝게 웃고 있는 사진들을 좀 영정 사진으로 쓰고 싶다라는 게 요즘의 어떤 그 장례 맞아요. 문화의 변화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진을 이 영정 사진으로 틀까지는 안 만들어 놔도 사진 핸드폰에 있는 파일이나 아니면은 증명사진이나 평상시 찍은 사진들을 여러 개 중에서 이걸 갖고 장례식장이나 아니면은 뭐 사진관에 가셔가지고 먼저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뭐 액자를 안 만들어 놓으셨어도 장례장에 가지고 오시면 그 사진으로 뭐 예를 들어서 티셔츠 입고 있는 사진이 표정이 너무 좋은데 이렇게 양복 또는 한복으로 다 바꿔주시거든요. 네. 그런가 그런 사진들만 좀 준비를 하고 요즘 또 이 장례식장에 이 영상으로 해가지고 추억의 이 고인에 대한 그 추억을 기리는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빈소 안에서 이게 영상물로 이렇게 틀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평상시에 가족들하고 찍은 사진, 아니면 고인께서 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이런 것들을 좀 여러 사진들이 좀 많으면 안에서 놓기도 하고, 결혼식이나 돌 같은 데 가면 사진들 많이 액자에 만들어서, 조그만 액자 만들어서 놓잖아요. 네. 이 빈소에다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그 남자분들은 그런 거 꼼꼼하게 못 챙기는데 따님들이 좀 그런 걸 좀 챙기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 드릴게요. 네, 그러면 한층 분위기가 그래도 더 그렇죠. 맞아요. 그러기도 하고 어떤 분 이렇게 급하게 영정사진 준비 못 하신 가족들은 뭐 첫째나 누가 결정한 거예요. 다른 분이 오더니 왜 이걸로 했냐고 막 그냥 그 시간에 또 그걸로 약간 다툼이 있는 경우도 봤어요. 그러니까 사진을 미처 확보를 못 해가지고 신분증으로 스캔해가지고 하게 되면 사진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미리 그런 것들은 좀 미리미리 좀 준비하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네. 세 번째로는 또 어떤 게 세 있을까요? 번째는요, 종교입니다. 저희가 이거는 그동안 많이 말씀드리긴 했었죠. 종교라는 게 정말 양보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인의 종교와 또 고인의 가족들의 종교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게 뭐 가족끼리 싸우기도 하고 혹은 맞아요. 누군가 조문 오셨는데 조문 오신 분들 앞에서 좀 얼굴 붉힌 경우도 있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좀 빨리 정확히 정하는 게 좋겠다 이런 그래서 거잖아요. 이제 상의하셔서 이제 원만하게 서로 의견들을 너무 강하게 내지 마시고 잘 의견들을 모아서 종교를 하나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시고 만약에 혼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 기독교식으로 하시면서 목사님 오셔가지고 또 교인들하고 예배 보실 분들은 보고 또 이제 한쪽에서는 이제 조문 오신 분들이 조문 오신 분 기준으로 나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면 헌화를 안 하기도 하고 뭐 향을 펴가지고 뭐 절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네, 저도 한번 그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거기 스님이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가족끼리 좀 논의가 됐었나 봐요. 우리는 그 불교식으로 하고 싶은데 또 어떤 분은 우리 목사님 좀 모시고 싶다. 그러면은 요 한두 시간만 이해해 달라고. 서로 양해가 됐으면 잠깐 스님 나와 계시고 목사님 잠깐 예배 드리시고 이거를 가족끼리 미리 논의가 되시면 장례식장에서 얼굴 붉힌 일이 없을 수 있으니까 종교를 좀 미리 결정하시는 게 좋겠다. 종교를 저희가 미리 결정을 하는 건 사전에 잘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뭐 혼용을 하든 하나로 하든 원만하게 장례 절차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걸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로 종교를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네 번째로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번째는요, 장법입니다. 장법. 근데 요즘에는 장법이라고 하면 매장과 화장을 전 주로 생각하는데 매장은 별로 없으시잖아요. 맞아요. 거의 지금 90%가 거의 화장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그 화장 안에서도 좀 결정할 게 있을까요? 화장도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르신이 지금 서울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계시거나 아니면 이제 자녀들이 계신 서울에 있는 집에서 계시는데 그 어르신 주소지가 서울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방인 경우에. 주소지가. 근데 어차피 화장을 하고 수도권이나 가까운 데다가 어디 시설에다가 모시든지 이제 그런다고 했을 때 화장 시간 자체가 서울 관 내와 관 외의 시간들이 많이 틀려요.
서울에 있는 화장터가 예. 타관에 있는 분을 화장하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에 4시 이후로 정해져 있어요. 아, 이게 관 내와 타관이 나눠져 예. 있다. 오. 예. 그리고 이제 뭐 인천 같은 경우나 성남 같은 경우에도 오전에 일찍은 그 성남 시민이나 이 인천 요런 관내 분들만 받고 관외 분들을 자꾸 오후로 받는 거죠. 늦은 시간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지가 가까우면 늦게 하더라도 가가지고 하루에 끝나는데 저녁에 예를 들어서 벽제 화장장에서 화장을 하는데 5시에 화장을 한다. 그러면 6시 반쯤 끝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오늘 안치를 못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네요. 안치하는 시설들이 마냥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서울시에서는 이 진검다리라는 그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루 임시 안치를 해주는 거예요. 바로 그날 안치 못 하시는 분들 위해서. 그렇죠. 근데 가급적 많은 분들이 하루에 뭐 모든 걸 다 끝내고 싶어 하거든요. 그죠. 이미 너무 힘들고 피곤한데. 그래서 하루 제가 정도 하니까. 장법을 말씀드리는 게 이 이동 경로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하고 우리는 장지가 어디니까 화장장을 그러면 우리는 어디쯤으로 예약을 해야겠다. 이런 거를 이제 아무래도 좀 계획하고 생각하고 있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라도로 가셔야 되는데 북쪽으로 올라와서 했다가 내려가면 또 그것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만 네. 그런 것만 좀 체크를 해서 뭐 거의 장법은 화장이지만 화장장이 어떤 그 어디서 할 건지 이동 경로나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저희 바른장례 시청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요즘 장례 가장 관건은 화장장 예약이다라고 저희가 2장 할 때도 말씀드렸고 윤달 2장도 말씀드렸고 화장 예약이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그 화장을 하실 경우에는 화장장을 좀 잘 알아보셔야 된다라는 거 지금 말씀드립니다. 전국의 지자체에서 한 50여 개 이상의 그 화장장 시설이 있는데 지자체에 없는 데는 좀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장례 준비 체크사항 마지막 5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제 장법을 4번째로 얘기했잖아요. 네. 마지막은 어디실 것 같아요? 장지. 예, 맞습니다. 역시 알죠? 뭐 한 3년차 됐으니까. 추모 시설, 네. 메모리얼 파크라고 얘기하죠. 네. 맞아요. 마지막 고인을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할 경우에 안장하는 마지막 이제 추모 공원, 장지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합니다. 이 장지는 사전에 준비를 안 하면 장례가 갑자기 났다 그러면 많이 맞아요. 좀 당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저희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지의 가장 중요한 건 자주 찾아뵐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갑자기 결정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찾아뵙기 어려운 곳에 장지를 결정하기도 하고 사실 장지라는 것이 좀 자연적인 것이나 혹은 그 시설 같은 것도 많이 알아봐야 되는데 못 알아보고 갑자기 결정하게 되면 또 나중에 옮기는 것도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좀 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겠다 생각도 있습니다. 그 제가 오늘도 낮에 이제 70대 되시는 분 아주 건강하세요. 근데 남편분이 좀 몸이 이제 약간 약하신 것 같아요. 아직은 뭐 병이 나시거나 지병이 있거나 그러진 않는데 미래에 이제 가셔야 될 집들을 좀 생각하셔야겠다. 그래서 같이 이제 모시고 추모 시설을 몇 군데 다녀봤어요. 다녀봤는데 생각한 것보다 와서 보니까 마음이 편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그분은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장례 전에 체크해야 될 사항들 중에 맨 마지막 장지는 여러분들 가급적 꼭 한번 가셔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가셔가지고 분위기도 보시고 여기 가격대도 보시고 여기에 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갖는 이 마지막 준비 어떤 체크 사항의 5번째로 제가 장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예. 네, 오늘 장례 준비 체크사항 5가지. 첫 번째로 빈소 결정,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정사진. 네, 영정사진, 그리고 세 번째로 종교적인 결정. 결정. 네.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장법. 네. 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최종 장지 결정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저희는 또 좋은 정보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